안녕하세요. 저는 수필과 문학평론을 하는 최온현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50년 전통의 올간 한국수필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등단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문학애호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는 대로 몇 말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인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나 남에게도 영광된 일입니다. 2022년판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주소록을 보면 회원 수가 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중 시인이 9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물론 시조 포함입니다만은 그 다음이 수필가로 4천 명에 이릅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의 자격은 등단을 거친 문인입니다. 물론 등단을 했지만 가입하지 않은 작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단 작가가 되기 위해 수년씩 문학 강좌를 듣고 또 비싼 수강료를 내며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단이란 관문을 거쳐 문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등단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등단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단이란 어떤 분야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뜻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문학계, 즉 문단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일정한 자격의 취득을 통해 정식, 그러니까 프로 작가로 대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등단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인데, 특히 한국에선 이런 정식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등단은 시인, 소설가, 수필가, 희곡작가, 아동문학가, 문학평론가란 이런 이름을 얻었다는 의미인데, 그걸 얻는 방법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등단 제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춘문예에 당선하는 것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자 신문에 당선작과 함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많은 축하를 받습니다. 당사자도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등단의 관문을 거친 것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시, 시조, 소설, 문학평론, 동시동화 등 아동문학, 희곡 등의 조선, 중앙, 동아, 문화, 국민일보 등 이런 중앙 일간지가 시행하고 있고, 수필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서 지방신문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공신력 있는 문학잡지, 그러니까 문해지라고 하죠. 문해지 신인상 공모에 당선하는 것입니다. 문해지는 한 번에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초회 추천, 완료 추천에 2회로 추천 완료, 천려라고 하는데 추천 완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그 현대문학이나 한국문학, 자유문학 등 이런 대부분이 이런 추천 등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회 또는 3회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추천 완료제를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수필의 경우
한국수필도 추천 완료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신인상 당선 제도로 바뀌었고, 발행인이 강병욱인 올간 수필문학, 발행인이 이상규인 개간 에세이 문학, 발행인이 구양근인 개간 수필 등에서 2회 추천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작품집, 저서를 출간하는 것으로 문학계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한국적 문단 풍토는 정식 등단 과정을 거치는 것을 더 인정합니다. 등단을 하면 특정 문학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또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의 경우는 모든 장르에서 등단 후 1년이 경과한 자가 등단을 입증하는 서류와 가입 원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가입 승인이 됩니다. 국제팬 한국본부는 전 장르에 걸쳐 등단 후 5년이 경과하고 개인 작품집이 한 권 이상 있을 때 가입 원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가입 신청을 하여 심의를 받아 가입이 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수필가협회도 신춘문예 당선이나 문학잡지의 천료 또는 신인상 당선 후 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가입 원서를 내야 심의 후에 가입이 승인이 됩니다. 곧 등단이란 정식으로 작가가 되었다는 인증으로 시인, 소설가, 수필가, 문학평론가 등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등단을 하면 또 해당 장르에 따라서 시인협회나 소설가협회, 수필가협회 등 문학단체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등단은 각 신문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신춘문예에 응모하여 당선하는 방법이 있고, 각 문학지의 신인상에 당선하거나 추천 완료, 곧 천료를 받는 방법, 또는 유력 지면에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나 문학상을 수상하는 방법으로 등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 문학가의 추천으로 등단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한두 문학 잡지가 병행 제도로 두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문학상을 수상했다 하더라도 다 등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문학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문인협회 올간문학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동서식품의 동서문학상, 국방부의 병영문학상,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해양문학상 등의 대상 또는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신인상 당선을 인정해주는 경우이며, 저희 한국수필가협회 올간 한국수필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종합노인복지관협회의 KTNG 복지재단 문학상, 주식회사 오뚜기의 오뚜기 문학상 등도 대상 수상자에 한해 신인상 당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는 신문사 주도의 신춘문예로, 그리고 1990년 이후로는 출판사 주도의 문해지를 통한 등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문학재들이 있습니다. 종합문해지로는 현대문학, 한국문학 등이 있고, 또 올간문학, 팬문학 등 지령 60년이 넘는 잡지들과 문학사상,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 종합문해지들이 있습니다. 시 전문지로는 올간 시문학이 있고, 개간으로 신상, 현대시, 현대시약, 시와 시약 등이 또 많이 있으며, 소설로는 한국소설가협회 기관지인
한국 소설이 있습니다. 수필 전문 잡지는 좀 많은데요. 올간으로 한국 수필, 한국 산문, 수필가 비평, 수필문학, 올간 에세이들이 있고, 격월간으로 그린 에세이, 그리고 개간으로 현대수필, 창작수필, 에세이문학, 에세이스트, 에세이포레, 수필세계, 수필미학, 에세이 21, 이 개간수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 및 전문 문해지를 통한 등단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30년 이상 국문과 교수로 문학을 가르치는 문학박사인데 저에게 여러 사항을 얘기해 왔습니다. 심사위원이나 세미나 발표자로 그 원고를 보낼 때 어디로 등단을 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등단을 했을까요? 저는 1975년에 창간된 한국수필에서 추천 안료로 등단을 했습니다. 제가 등단할 당시는 한국수필이 개간지였는데 초회 추천 후 2년 후에야 추천 안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등단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하는데 2번까지 추천을 받았으나 나머지 1번을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해진흥원이 덕수궁 석조전에 문학 강좌를 개설했는데 마침 시간이 되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시는 성춘복 시인이, 수필은 서정봉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수필 강좌 시간에 서정봉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엔 글 한 편씩을 내라는 숙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숭아라는 수필을 써서 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오시더니 그걸 읽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발뒤꿈치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한국수필의 초회 추천작으로 하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수필이라는 수필 전문지에 초회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책방나들이라는 수필로 천료, 즉 추천 안료를 받게 되어 수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평론은 올간 조선문학에 당선되어 등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례적으로 쉽게 등단이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문학 수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등단을 시키는 일들이 있어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몇 군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 2년 동안 10편의 작품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등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 등단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등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작품을 쓰느냐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등단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후에 타이틀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 중 하나가 요즘은 문학 잡지의 홍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등단용 신인을 확보하려 합니다. 거기에 휩쓸려 그렇게 급하게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문장 수업이 덜 된 상태에서 문단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결국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결과가 되죠. 등단이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작가가 되었다는 공포이며 신고입니다. 그리고 등단지는 내 문학의 친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와 전통이 있는 전문 문예지에서 등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후관리도 되고 또 출신 작가들끼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등단위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 문학의 친가를 정하는 일인데 아무데나 정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내 모습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급할 땐 오히려 돌아가라는 말은 서두르지 말고 좋은 모습을 보일 때까지 수련하고 기다리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게 정도라는 말일 것입니다. 누가 등단했다더라 하니까 나도 빨리 등단해야지 하는 조급함으로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확인도 못 해보고 등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양념단에도 넣지 못해 결국 다른 문에 재등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등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해서 등단에 관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올간 한국수필의 경우는 작품 3편을 응모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당선자로 정해지면 2편을 당선작으로 게재하면서 심사평과 당선 소감을 실어 발표하는 것으로 당선자가 됩니다. 선정 즉시 당선 통보서를 먼저 보내고 시상식은 다른 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그래서 문인이 되길 소망하시는 이 모든 분들께 꼭 좋은 소식으로 큰 기쁨의 날이 빨리 도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